5천만 톤. 한국 폐광에서 터진 텅스텐에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30년 전 일본은 이 광산을 거절했습니다. 폐광에 뭔 미래가 있겠냐며 비웃었죠. 그런데 지금 미국과 유럽이 한국에 줄 섰습니다. 일본만 빠졌습니다. 결국 일본은 한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한국이 던진 한마디, 그 굴욕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도쿄 가스미 가세키 경제산업성 본관 12층 대회의실. 오후 2시 긴급 소집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야마모토 신지 경제산업성 자원정책국 차관보입니다. 올해로 30년째 이 자리를 지키고 있죠. 회의실 문을 열자마자 묘한 긴장감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15명의 간부들이 이미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커피 한 잔 들고 여유롭게 담소를 나눌 시간인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벽면 대형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CNN 속보 화면이 떠 있었어요. 중국 상무부 텅스텐 포함 핵심 광물 수출 허가제 전면 강화 발표. 자막 아래로 빨간 글씨가 흘러갔습니다. 서방 국가 대상 사실상 수출 금지 조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텅스텐 녹는 점 섭씨 3400도. 미사일 탄두, 항공기 엔진, 장갑 관통탄의 핵심 소재. 이게 없으면 일본 방위산업 전체가 마비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 텅스텐의 80%를 중국이 쥐고 있습니다. 일본의 중국 의존도는 무려 70%. 야마모토 차관보님, 여기 앉으십시오. 오가와 마사히로 국장이 손짓했습니다. 제 직속 상관이자 오늘 회의 주재자였죠. 그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30년 함께 일했지만 이렇게 굳은 얼굴은 처음이었어요. 모두 모이셨으니 시작하겠습니다. 오가와 국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상황은 아시다시피 심각합니다. 중국이 드디어 카드를 꺼냈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일본 산업별 텅스텐 의존도 그래프가 떴어요. 방위산업 85%, 반도체 장비 72%, 자동차 부품 65%, 철강 58%. 숫자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호주는요? 하야시 켄타 기획조정관이 물었습니다. 40대 초반, 경산성에 떠오르는 샛별이라 불리는 인물이죠. 하지만 저는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늘 불편했습니다. 뭔가 모든 걸 조롱하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부족합니다. 매장량 자체가 턱없이 모자라요. 다나카 통상정책과장이 대답했습니다. 캐나다는 마찬가지입니다. 개발도 더디고요. 아프리카 쪽은 정치 불안으로 장기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중국이 광산 대부분을 선점했고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 없이는 방법이 없다는 걸요. 나카무라 박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국립기술연구소 소장으로 광물 분야에서는 일본 최고 권위자였죠. 현재 비축량으로 6개월입니다. 6개월 안에 대안을 찾지 못하면 도요타, 소니, 미쓰비시 전부 라인이 멈춥니다. 6개월. 그 단어가 회의실 공기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하야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습니까? 히토류 때도 당했으면서. 누군가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뭡니까? 오가와 국장이 테이블을 한번 두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입니다. 각 부서에서 대안을 준비해 오셨을 겁니다. 발표해 주십시오. 하야시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검토한 결과 단기적으로는 미국 협력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미국도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하니까요.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까요? 다나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도와주죠. 동맹이니까. 비용은 좀 들겠지만 얼마나요? 글쎄요. 협상 나름이겠죠. 그때 사토 유미 분석관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3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말수가 적지만 데이터 분석만큼은 부서 최고였죠. 저 미국 쪽 동향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요. 말해보세요. 오가와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토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어제 워싱턴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미국이 이미 대안을 찾았다고 합니다. 대안, 어디서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사토가 화면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한국입니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한국,
하야시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한국이요? 한국이 텅스텐을?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한국이 광물이 어딨어요? 반도체나 잘 만들지. 장난합니까? 자원 빈국이 텅스텐을?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알 것 같았거든요. 사토가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강원도 영월, 상동광산입니다. 지도가 떴습니다. 서울에서 동쪽으로 한참 들어간 산골짜기, 인구 3만 명도 안 되는 작은 도시, 매장량 5천만 톤, 비중국권 공급의 40%를 감당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5천만 톤, 40%.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나카무라 박사가 안경을 고쳤었습니다. 상동광산이라면 거기 폐광된 지 30년 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1994년에 문 닫았습니다. 그런 곳이 갑자기 어떻게? 사토가 답했습니다. 재가동 준비 중입니다. 내년 상반기 시범 생산 목표라고 합니다.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0년 전, 1994년. 그 해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입성 5년 차 젊은 사무관이었어요. 그리고 그 해 한국 측에서 이상한 제안이 들어왔었죠. 경산성 광물 정책과의 야마모토입니다. 30살에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국 상공부입니다. 영월 상동광산 공동 개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동광산이요? 거기 폐광 예정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질 조사를 다시 해봤는데 그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폐광되는 광산에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국산이 훨씬 싸고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시면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의 효율이 중요하죠.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완전히 잊혔습니다. 30년 동안, 지금 이 순간까지 야마모토 차관보님, 오가와 국장의 목소리에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무슨 생각하십니까?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30년 전 제가 거절한 그 전화에 대해서 손바닥에 땀이 배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15개의 눈동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 광산에 대해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5명 전원의 시선이 저에게 고정됐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살짝 떨렸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작게 나왔어요. 헛기침을 한 번 하고 다시 말했습니다. 1994년. 저는 광물정책과 사무관이었습니다. 그해 한국상공부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연락이요? 오가와 국장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네. 상동광산 공동개발 제안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공동개발이요? 한국이 일본에 먼저 제안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측은 광산 지분 49%를 일본에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조건은 개발 비용 분담과 기술 협력이었죠. 하야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요? 당연히 거절했겠죠? 네, 거절했습니다. 당연하죠. 폐광되는 광산에 누가 투자합니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을 집어 한 모금 마셨어요. 목이 바짝 탔거든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뭐가요? 거절한 게 문제였습니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하야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뭐라고요? 30년 전 우리가 거절한 그 광산이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침묵. 1초, 2초, 3초, 그리고 폭소가 터졌습니다. 하하하. 하야시가 테이블을 치며 웃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겁니까? 30년 전 폐광을 거절한 게 잘못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웃기시네요. 그가 웃음을 멈추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차관보님, 실례지만 은퇴 전에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뒤쪽에서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카무라 박사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야마모토 차관보님, 저도 그 광산 압니다. 1980년대 중국산 저가 물량에 밀려서 폐광된 거잖아요. 경제성이 없었던 겁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국산이 훨씬 싸요. 지금은 다릅니다. 뭐가 다른데요? 저는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저 뉴스가 다른 겁니다. 중국이 수출을 막기 시작했어요. 싸고 비싸고가 문제가 아니게 된 겁니다. 그건 그렇지만 한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0년 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광산이 폐광될 때 모든 자료를 보관했습니다. 갱도 설계도, 지질 구조, 채굴 이력, 장비 목록까지. 30년 동안 단 하나도 버리지 않았어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하야시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자료 보관한 게 뭐 대단한 겁니까?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안 했잖아요.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중국이 있었는데 왜 굳이?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저는 테이블을 한번 탁 쳤습니다. 우리는 중국이 영원히 팔아줄 거라고 믿었어요. 아니랬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예상하고 준비했어요. 과대평가 아닙니까? 다나카가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까지 전략적으로 움직였다고요? 믿기 어렵네요. 믿기 어려우시면 결과를 보십시오. 저는 사토에게 눈짓했습니다. 사토 씨, 아까 그 보고서 더 있죠? 사토가 고개를 끄덕이고 화면을 넘겼습니다. 미국 국방부 내부 문서입니다. 어제 입수했습니다. 화면에 영문 문서가 떴습니다. 한국 상동광산을 미국 방산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지정한다. 10년 장기 계약 체결 예정.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우리 빼고 동맹인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유럽연합, 캐나다, 호주까지 전부 한국에 줄 서고 있어요. 잠깐만요. 나카무라 박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아까 매장량이 5천만 톤이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출처가 어디죠? 한국산업통상자원부 공식 발표입니다. 한국 정부 발표를 어떻게 믿습니까? 부풀린 거 아닐까요? 미국 지질조사국 USGS에서도 확인했습니다. 저는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순도도 높습니다. 중국산 대비 불순물이 30% 적어요. 방산용으로는 오히려 더 적합합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30% 적다고요? 그럼 품질이 더 좋다는 건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가격만 봤을 때는 중국산이 싸지만 품질과 안정성을 따지면 한국산이 우위입니다. 하야시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중요한 걸 놓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차관보님 말씀대로 한국이 대단하다 칩시다. 근데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무슨 말씀이시죠? 한국이 잘 되면 좋은 거잖아요. 우리도 한국한테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문제예요? 저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 하지만 차마 꺼내기 어려웠던 그 말. 그게요? 한국이 우리한테 팔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하야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왜요? 돈 주면 되잖아요.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문제인데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30년 전 제가 거절했을 때 한국 담당자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가 그랬습니다. 언젠가 이 광산이 필요할 날이 올 겁니다. 그때 다시 연락 주십시오. 그래서요? 저는 웃었습니다. 비웃었어요. 폐광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죠. 침묵.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전 그 목소리가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전략 자원은 고갈이 아니라 때를 기다립니다. 야마모토 씨, 우리는 잊지 않을 겁니다. 회의실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잊지 않겠다고요? 네. 그리고 3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지금 한국은 전 세계가 줄 서고 있어요. 미국, 유럽, 캐나다. 다들 한국에 손 내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본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가와 국장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한국 정부 발표, 미국 국방부 문서, 유럽연합 협정. 전부 확인했습니다.
파트너 명단에 일본은 없어요. 그게 무슨 의도적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0년 전 우리가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되갚고 있는 겁니다. 폭풍 전의 고요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깬 건 하야시의 비웃음이었습니다. 하아, 이거 완전 피해망상 아닙니까? 그가 테이블을 치며 웃었습니다. 30년 전 거절한 게 지금 문제라고요? 그럼 뭡니까? 한국이 3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았다는 겁니까? 영화도 아니고. 뒤쪽에서도 웃음이 터졌습니다. 차관보님, 너무 감상적이신 거 아닙니까? 한국이 그렇게까지 옹졸한 나라는 아니죠. 그냥 협상하면 됩니다. 돈 좀 더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30년 전처럼. 그때도 그랬어요.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혼자였습니다. 15명 중 단 한 명도 제 편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토 유미 분석관이었어요. 그녀는 웃지 않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태블릿을 들여다보며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죠. 그녀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 아니면 알아가고 있는 것 같은.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주 미세하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회의는 계속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에 대한 조롱이 계속됐습니다. 야마모토 차관보님, 하야시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비죽 올라가 있었어요. 30년 전 이야기는 감동적이었습니다. 근데 현실로 돌아오시죠. 현실이요? 네.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감상이 아니라 해결책입니다. 그가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중국이 수출 통제를 시작했어요. 6개월 안에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차관보님 말씀대로 한국이 대단하다 칩시다. 근데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에 협력을 요청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또다시 술렁였습니다. 협력이요? 네. 공식적으로 협력을 요청해야 해요. 텅스텐 공급을 위한 한일 협정을 제안하는 겁니다. 하야시가 피식 웃었습니다. 협력이라. 듣기 좋은 말이네요. 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근데 차관보님, 협력이라는 건 양쪽이 원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국이 우릴 원할까요? 그건 아까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 파트너 명단에 일본이 없다고, 의도적으로 빠졌다고. 그럼 한국은 우리랑 협력할 생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반박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죠. 시도요? 무슨 시도요? 하야시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차관보님, 상황 파악을 하셔야죠. 지금 일본이 한국에 손 벌리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습니다. 산업이 무너지면. 아, 그건 좀 다르죠. 다나카가 끼어들었습니다. 외교적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본이 한국에 먼저 손 내미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역사적으로도 좀 미묘하고. 뒤쪽에서 누군가가 맞장구 쳤습니다. 한국 여론이 어떻게 나올지도 생각해야죠. 일본이 또 구걸하러 왔다. 이런 말 들으면.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체면이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 체면 따질 때입니까? 6개월 후면 도요타 라인이 멈춥니다. 소니가 멈추고 미쓰비시가 멈춰요. 일본 산업 전체가 마비되는데 체면이 중요합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동의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불편함의 침묵이었어요. 나카무라 박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야마모토 차관보님, 감정적으로 되시면 안 됩니다. 감정적이라뇨? 네. 지금 차관보님 말씀은 너무 극단적이에요. 한국에 손 벌려야 한다. 일본 산업이 마비된다. 6개월. 이런 공포 마케팅으로는 아무것도 해결 안 됩니다. 공포 마케팅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이라 해도요. 방법이 있어야죠. 무작정 한국에 가서 제발 팔아주세요 할 순 없잖아요. 저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협상 전략을 세워야 해요. 협상 전략? 네.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뭔지, 한국이 원하는 게 뭔지 파악해야 합니다. 하야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거라. 뭐가 있죠? 기술입니다. 기술? 텅스텐 정제 기술이요. 우리가 세계 최고입니다. 원석을 고순도로 가공하는 기술은 일본이 앞서 있어요. 아, 그거요. 하야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그걸 한국한테 줘요? 우리 기술을? 협력 차원에서. 협력이요? 협력이라기엔 좀 일방적인데요. 우리 기술 주고 한국 광물 받고. 그게 협력입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요? 지금 당장 6개월 안에 해결해야 한다면서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야시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었거든요. 그가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차관보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저는 차관보님 분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전부요. 전부요? 네. 30년 전 거절이 잘못이었다. 동의 안 합니다. 그때는 그게 맞는 결정이었어요. 중국산이 싸고 안정적이었으니까. 누구든 그렇게 결정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결과론이죠. 30년 후에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차관보님도 몰랐잖아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은 맞았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30년 전, 저도 그게 맞는 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요. 하야시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이 의도적으로 일본을 빼고 있다. 이것도 비약이에요. 증거가 없잖아요. 그냥 아직 협상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순서가 늦은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요. 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손 벌려야 한다. 이건 절대 동의 안 합니다. 왜요? 체면 문제도 있고, 외교적 복잡성도 있고, 무엇보다. 그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일본이 그렇게까지 약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회의실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맞아요. 우리한테도 카드가 있잖아요. 미국이랑 이야기하면 되죠. 중국이랑 뒷거래하는 방법도 있고, 한국한테 굽신거릴 필요는 없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15명 전원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들. 동정, 조롱, 불신, 혹은 그 전부. 저는 외로웠습니다. 30년 경력의 차관보. 이 조직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 중 한 명. 그런 제가 지금 이 회의실에서 완전히 고립돼 있었습니다. 오가와 국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정리 좀 하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야마모토 차관보님 의견은 들었습니다. 한국 협력 필요성, 30년 전 맥락,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한국에 가서 손 벌리는 건 무리예요. 다른 방안을 먼저 검토하고, 한국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둡시다. 하지만 국장님, 차관보님, 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할 말은 많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죠. 오가와 국장이 화면을 바꿨습니다. 미국 협력 방안에 대해 하야시 기획조정관이 발표하겠습니다. 하야시가 의기양양하게 일어섰습니다. 저는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좌절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몰래 꺼내서 확인했습니다. 사토 유미 분석관이었어요.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차관보님, 발표 후에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회의실 반대편에서 그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뭔가를 알고 있었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야시가 열변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의 협력, 동맹의 가치, 일본의 카드.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다 환상이라는 걸. 미국은 이미 한국을 선택했어요. 유럽도, 캐나다도, 일본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하늘은 맑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오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폭풍의 이름은 한국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사토를 만나야 합니다. 그녀가 뭘 알고 있는지, 왜 저에게만 연락했는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30년 전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그리고 일본을 구하기 위해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건 오후 4시였습니다. 2시간 동안 하야시의 미국 협력안, 다나카의 중국 우회 수입안, 나카무라 박사의 대체 소재 연구안이 발표됐죠.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을 빠져나오려는데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사토 유미 분석관이었어요. 차관보님, 잠깐 시간 되시죠? 아, 네. 문자 받았습니다. 따로 이야기할 곳이 필요해요. 제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토의 사무실은 9층 구석에 있었습니다. 창문도 작고 책상도 좁았지만 벽면 가득 모니터와 서버가 빼곡했어요. 데이터 분석 전용 공간이었죠. 앉으세요. 그녀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저는 앉으며 물었습니다. 뭘 보여주시려고요? 사토가 모니터를 켰습니다. 회의 중에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요. 무슨? 한국 상동광산 관련 추가 자료입니다. 화면에 위성사진이 떴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분지. 그 한가운데 거대한 공사 현장이 보였어요. 이게 현재 상동광산입니다. 3개월 전 촬영본이에요. 공사가 한창이네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녀가 다른 사진을 띄웠습니다. 같은 장소, 하지만 시점이 달랐어요. 이건 1년 전입니다. 사진 속 광산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폐광 특유의 황량함만 가득했죠. 1년 사이에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네. 그것도 완벽하게요. 사토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갱도 입구 보이시죠? 최신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어요. 환기 시스템, 붕괴 감지 센서, 비상 대피로까지. 유럽 광산 규정보다 엄격한 수준입니다. 1년 만에? 네. 한국은 준비가 돼 있었던 겁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30년간 자료를 보관했다고 했죠? 맞습니다. 갱도 설계도, 지질 구조, 채굴 이력, 전부 디지털화해서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재가동이 이렇게 빨랐던 겁니다. 우리였으면 몇 년 걸렸을까요? 최소 3년이요. 환경 영향평가만 1년 반은 걸리거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회의에서 말씀 안 하셨습니까? 사토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았잖아요. 분위기요? 하야시 기획조 정관이랑 다른 분들. 차관보님 말씀에 너무 적대적이었어요. 거기서 제가 추가 자료 내밀면 차관보님 편드는 것처럼 보일까 봐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정치적 판단이었군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이해합니다. 조직이란 게 그렇죠. 사토가 다시 화면을 바꿨습니다. 근데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새로운 문서가 떴습니다. 영문이었어요. 미국 국방부 내부 보고서입니다. 어제 저녁에 입수했어요. 어떻게요? 워싱턴 인맥이 좀 있어서요. 저는 문서를 읽었습니다. 한국 상동광산 텅스텐, 미국 방산 표준으로 지정 검토 중. 여기 보세요. 사토가 한 문장을 가리켰습니다. 품질 테스트 결과, 중국산 대비 불순물 32% 감소, 미사일 탄두용으로 최적 32%. 네, 제가 아까 회의에서 30%라고 했는데 정확히는 32%였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품질이 이 정도일 줄은. 그뿐이 아닙니다. 사토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여기요. 미국이 한국과 체결하려는 계약 조건. 저는 읽었습니다. 10년 장기 공급 계약. 연간 물량 12,000톤. 가격 변동 없음. 숫자 하나하나가 충격이었습니다. 10년이요? 네. 그리고 여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녀가 마지막 페이지를 보여줬습니다. 동맹 표준 협정. 동맹 표준. 미국, 유럽, 캐나다, 호주. 이 나라들이 한국산 텅스텐을 서방 동맹의 공식 표준 소재로 지정한다는 내용이에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표준이라고요? 한국산이? 네. 품질 기준, 공급 조건, 가격 체계를 전부 한국 기준으로 통일한다는 겁니다. 그럼 중국 의존도를 집단적으로 낮추겠다는 거죠. 한국을 중심으로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일본은요? 네. 일본은 이 협정에 포함돼 있습니까? 사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역시. 파트너 명단에 일본은 없습니다. 미국, 유럽, 캐나다, 호주, 그리고 한국. 5나라뿐이에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까 회의에서 제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일본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게 사실이었어요. 의도적인 배제인지 아니면 단순히 순서가 늦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일본은 빠져 있었어요. 차관보님, 사토의 목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아까 회의에서 차관보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뭐요? 30년 전 이야기요. 한국이 제안하고 일본이 거절했다는 거. 네,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30년 전 일이 지금이랑 무슨 상관인가 싶었죠. 그랬겠죠. 근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녀가 새로운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 정부 기록이에요. 1994년 문서. 오래된 문서 스캔본이 화면에 떴습니다. 한글이라 정확히 읽을 순 없었지만 중간중간 일본어 번역이 달려 있었어요. 일본 경제산업성 광물정책과 야마모토 사무관, 공동개발 제한 거부. 제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30년 전 제 결정이 문서로 남아 있었어요. 한국은 이걸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30년 동안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록을 남겼군요. 네. 그리고 여기 메모가 있어요. 사토가 문서 하단을 가리켰습니다. 손글씨였어요. 누군가 펜으로 적어놓은 메모. 전략 자원은 고갈이 아니라 때를 기다린다. 일본은 언젠가 돌아올 것이다. 저는 그 글씨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이게 그때 담당자가 쓴 거군요. 아마도요.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예언 같네요. 예언이 맞았죠. 사토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차관보님,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아까 회의에서 하야시 기획조정관 말도 일리가 있어요. 30년 전 결정을 지금 탓하는 건 결과론이라는 거. 그때는 그게 합리적인 판단이었다는 거. 맞는 말이죠. 근데요.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차관보님 말씀도 맞아요. 한국은 준비했고 우리는 안 했어요. 그 차이가 30년 후에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죠. 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긴요. 해야죠. 뭐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에 가야 합니다. 네. 직접 가서 만나야 해요. 협력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가와 국장님은 아직 모르세요. 저는 사토가 보여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자료를요. 미국 내부 보고서, 동맹표준협정, 일본 배제. 이걸 모르시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내일 다시 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이 자료로요. 사토가 망설였습니다. 제가 자료를 공개하면 하야시 기획조정관이랑 충돌할 수도 있어요. 알아요. 조직 내 입지가. 사토 씨,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6개월입니다. 6개월 안에 대안을 못 찾으면 일본 산업이 무너져요. 조직 내 입지보다 나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토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회의 때 발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진짜 싸움은 내일부터입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긴급 회의가 다시 소집됐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요청한 거였어요. 오가와 국장에게 직접 찾아가서 말했죠. 새로운 정보가 있습니다. 반드시 공유해야 합니다. 국장은 미심쩍은 표정이었지만 결국 승낙했습니다. 회의실에 다시 15명이 모였습니다. 어제와 같은 얼굴들.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어요. 모두의 시선에 의아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야마모토 차관보님이 긴급 안건을 요청하셨습니다. 오가와 국장이 운을 뗐습니다. 발표해 주시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사토 분석관이 설명하겠습니다. 사토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내부 보고서입니다. 어젯밤 워싱턴 인맥을 통해 입수했습니다. 화면에 문서가 떴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동맹 표준 협정? 뭐야, 이게? 사토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유럽, 캐나다, 호주가 한국산 텅스텐을 서방 동맹의 공식 표준 소재로 지정하는 협정입니다. 표준이라고? 하야시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한국산이 표준, 무슨 근거로? 품질입니다. 중국산 대비 불순물 32% 감소. 방산용으로 최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32%. 나카무라 박사가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그거 확실해요? 한국 광산이 그 정도 품질을? 미국 지질조사국 USGS 검증 결과입니다. 사토가 다른 문서를 띄웠습니다. 샘플 테스트 리포트예요. 텅스텐 순도 99.97%.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99.97%. 그 숫자가 주는 무게가 있었어요. 그럼 다나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도 이 협정에 참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동맹국이니까. 사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파트너 명단에 일본은 없습니다. 없다고? 네. 미국, 유럽, 캐나다, 호주, 한국. 5나라뿐이에요.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잠깐, 그게 무슨 소리야? 일본이 빠졌다고? 동맹국인데? 하야시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그거 확실한 정보입니까? 아직 협상 중이라서 명단이 미완성인 거 아니에요? 확실합니다. 사토가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이건 주미 일본 대사관이 보낸 전문이에요. 어젯밤 본성에 도착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화면에 집중됐습니다. 동맹 표준 협정 관련 문의에 대해 미 국방부 답변. 일본은 현재 협정 대상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향후 검토 가능성은 있으나 현 시점에서 구체적 계획 없음.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향후 검토 가능성, 구체적 계획 없음. 누군가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미국은 이미 선택했어요. 한국을요. 우리가 아니라. 왜요? 하야시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어제의 비아냥은 사라지고 없었어요. 왜 일본을 빼고 한국을 택한 겁니까? 준비의 차이입니다. 준비요? 한국은 30년 동안 준비했어요. 광산 자료를 보관하고, 기술을 연구하고,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수출 통제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대응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준비할 수 있었잖아요. 안 했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이 영원히 팔아줄 거라고 믿었어요. 대안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오가와 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에 항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동맹국을 배제하다니. 항의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안정적인 공급처가 필요한데 한국은 준비가 되어 있고 일본은 안 되어 있어요.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국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다음 자료를 꺼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유럽연합 내부 문서입니다. 유럽도요? 네. 유럽도 한국과 장기 계약을 추진하고 있어요. 10년 물량 선점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0년. 한국 상동광산 연간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선점하지 않으면 물량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나카무라 박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지금 미국, 유럽이 한국 물량을 다 가져간다는 겁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우리는? 남는 물량이 있으면 살 수 있겠죠. 있다면요. 회의실에 탄식이 흘렀습니다. 이건 심각하네요. 생각보다 상황이 안 좋군. 왜 이렇게 된 거야? 저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요.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에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고요. 지금 당장이요. 하야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협력이라고 해서 될 문제입니까? 이미 미국이랑 유럽이 줄 서 있다면서요. 늦었지만 시도는 해야죠. 시도해서 되겠습니까? 안 하면 확실히 안 됩니다. 저는 하야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야시 기획조 정관님, 어제 미국 협력안 발표하셨죠? 네. 미국이 우릴 도와줄 거라고 하셨잖아요. 동맹이니까. 그게 지금 보고 있잖아요.
미국은 우릴 안 끼워줬어요. 동맹이래도. 하야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중국 우회 수입안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수출 통제하는데 우회가 가능하겠습니까? 다나카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체 소재 연구요? 몇 년 걸릴까요? 5년, 10년. 그동안 산업은 멈춰 있어야 하나요? 나카무라 박사도 침묵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은 하나뿐입니다. 한국.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오가와 국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국이 받아줄까요? 모릅니다. 모른다고요? 네.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가봐야 합니다. 하지만 안 가면 확실히 안 됩니다. 국장이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작은 균열이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회의가 잠시 쉬는 동안 새로운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차관보님, 이것 좀 보세요. 사토가 태블릿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화면에 CNN 속보가 떠 있었어요. 중국, 텅스텐 국제 시세 30% 인하 발표. 가격 전쟁 선포.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시작됐군요. 네, 중국의 반격이요. 예상했습니다. 회의가 재개됐을 때 이 뉴스가 첫 번째 안건이 됐습니다. 중국이 가격을 30% 낮췄습니다. 하야시가 화면을 띄우며 말했습니다. 이거 좋은 소식 아닙니까? 싸게 살 수 있잖아요. 함정입니다.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함정이요? 네. 이건 가격 전쟁이에요. 한국 상동광산의 사업성을 무너뜨리려는 겁니다. 나카무라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중국산이 싸지면 한국산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맞습니다. 한국 광산이 적자를 못 견디고 포기하길 바라는 거죠. 그럼 우리한텐 기회 아닙니까? 하야시가 물었습니다. 중국산 싸게 사면서 상황 지켜보면 되잖아요. 그랬다간 중국에 더 종속됩니다. 종속이요? 지금 중국이 가격 낮추는 건 일시적이에요. 한국 광산이 무너지면 다시 올릴 겁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비싸질 거예요. 그건 예측이잖아요. 역사가 증명합니다. 저는 다른 자료를 띄웠습니다. 2010년 히토류 사태 기억하시죠? 중국이 일본 수출을 제한했을 때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그때의 악몽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때도 중국은 처음엔 가격을 낮췄어요. 일본 기업들이 대안 찾는 걸 포기하게 만들려고요. 그리고 나서 가격을 10배로 올렸죠. 오가와 국장이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기억합니다. 그때 저도 담당이었으니까. 같은 패턴입니다. 중국은 이 게임을 잘 알아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사토가 손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있습니다. 뭔가요? 한국 정부 대응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 공식 발표문이었어요. 중국의 가격 전쟁에 대해 한국 정부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뭐래요? 장기 계약으로 대응하겠다고요. 미국, 유럽과 맺은 10년 계약은 시장 가격 변동과 무관하게 안정적인 물량과 가격이 보장됩니다. 중국이 아무리 값을 낮춰도 주요 고객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한 대로군요. 한국은 이미 방어막을 쳤어요. 방어막이요? 장기 계약이 방어막입니다. 단기 가격 전쟁에 흔들리지 않게요. 하야시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럼 중국은 실패하겠네요? 가격 전쟁으론 그렇죠. 하지만 중국에겐 다른 카드도 있어요. 다른 카드?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그 순간 새로운 뉴스가 떴습니다. 국제환경단체 한국 상동광산 개발의 환경 파괴 우려 제기.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거예요. 환경 공격? 네. 중국이 배후에 있을 겁니다. 국제 여론전을 벌여서 한국 광산 개발을 늦추려는 거죠.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중국이 그렇게까지 해요? 80%를 장악하고 있던 시장이에요. 지키려고 뭐든 하죠. 그 후로 며칠 동안 예상대로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국제환경단체 성명, 중국 관영 매체 기사, 한국 광산 지역은 석회암지대로 지반이 불안정하다. 한국의 환경평가 기준은 국제 수준에 미달한다. 졸속 개발로 인한 재해 위험성이 크다.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뉴스들을 보며 한국의 대응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한국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국제독립감사단 구성, 전 과정 공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사토가 흥분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한국이 문을 활짝 열었어요. 중국이 제기한 모든 의혹에 대해 제3자 검증을 받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감사단 구성은요? 15개국에서 온 23명의 전문가들이에요. 지질학자, 환경공학자, 광산안전가, 인권 변호사까지. 투명하네요. 네. 중국 공격을 정면으로 받아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후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상동광산 개발은 국제 기준을 충족하며 환경과 안전 측면에서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저는 그 결과를 회의실에 공유했습니다. 중국의 환경 공격이 무력화됐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모범 사례라고요? 네. 오히려 한국의 준비성이 더 부각됐어요. 하야시가 중얼거렸습니다. 대단하네요. 공격받을수록 더 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한국의 전략이에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방어하는 대신 투명성으로 맞서는 겁니다. 공격받을수록 문을 더 열어요. 그럼 공격하는 쪽이 오히려 의심받게 되죠. 중국이 꼼짝 못하겠네요. 가격 전쟁은 장기 계약으로 막고, 환경 공격은 투명성으로 막고, 중국의 카드가 하나씩 소진되고 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을 비웃던 사람들이 지금은 감탄하고 있었어요. 오가와 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야마모토 차관보님. 네, 한국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준비한 나라입니다. 만만할 리가 없죠. 국장이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 방문.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국장님, 어제 말씀하신 거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균열이 커지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도쿄의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1975년 서울. 젊은 여성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배경에는 산이 보였어요. 어머니였습니다. 야마모토 케이코. 어머니는 1970년대 도쿄대 경제학과 학생이었어요. 한일 학술 교류 프로그램으로 서울대에 1년간 유학을 갔죠.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신지야, 한국은 특별한 나라야.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요? 사람들이 달라. 가난해도 포기하지 않아. 눈빛이 살아있어. 어머니는 유학 시절 대학 봉사 동아리에서 활동하셨어요. 강원도 산골 마을로 봉사활동을 갔다고 했습니다. 그곳이 영월이었어요. 광산 마을이었어. 텅스텐을 캐는 곳이었지. 텅스텐이요? 응. 그때는 중석이라고 불렀어. 외화벌이 효자 품목이었대. 어머니는 그때 본 광경을 자주 이야기하셨습니다. 광부들이 힘들게 일하고 있었어. 갱도 안은 어둡고 위험했지. 그런데도 다들 열심이었어. 왜요? 나라를 위해서래. 이 광석을 팔아서 외화를 벌어야 한다고. 그래야 나라가 일어선다고. 저는 어린 마음에도 뭔가 뭉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엄마, 그 광산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문 닫았어. 왜요? 중국산이 너무 싸졌거든. 경쟁이 안 됐대. 그럼 광부들은요? 다들 뿔뿔이 흩어졌겠지. 마을도 쇠퇴했을 거야.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신지야, 내가 거기서 이상한 걸 봤어. 뭔데요? 광산이 문 닫는다는 소문이 돌았을 때였어. 다들 낙담하고 있었거든. 근데 젊은 기술자 한 명이 있었어. 그 사람만 달랐어. 어떻게요? 서류를 정리하고 있더라고. 갱도 설계도, 지질 자료, 채굴 기록, 그런 것들을 박스에 담고 있었어. 왜요? 어차피 문 닫는데. 나도 그렇게 물었어. 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뭐라고요? 이 자료는 버리면 안 됩니다. 50년 후에 다시 필요할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50년이요? 그게 무슨. 나도 웃었어. 바보 같다고.
어머니도 웃으셨어요. 폐광되는 광산 자료를 50년 후에 쓴다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 그랬죠. 근데 그 청년이 이런 말을 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아주머니, 전략 자원은 고갈이 아니라 때를 기다립니다. 지금은 중국이 싸지만 언젠가 상황이 바뀔 겁니다. 그때 이 자료가 나라를 살릴 수도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서요? 나는 그 청년 이름을 물었어. 뭐래요? 김영호라고 했어. 지질 기술자라고. 어머니는 그 뒤로도 종종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특히 경제 뉴스에서 자원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요. 신지야, 한국 사람들은 달라. 당장은 힘들어도 미래를 준비해. 일본은 그런 면에서 배워야 해. 저는 그때마다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추억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3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지야, 네, 엄마. 그 광산 기억나? 광산이요? 한국, 영월, 텅스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청년이 맞았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뭐가요? 50년 후에 필요할 거라고 했잖아. 그때 내가 웃었는데 어머니가 힘겹게 웃으셨어요. 그 청년이 맞았어. 한국은 준비하는 나라야. 일본이 배워야 해. 엄마, 신지야, 너는 경산성에서 일하잖아. 자원 담당이고. 네, 언젠가 한국이 필요해질 거야. 그때 고개 숙일 줄 알아야 해.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한참 쳐다봤습니다. 1975년 영월. 그때 어머니가 만난 청년. 김영호. 50년 후를 내다본 그 사람. 그리고 지금 2025년. 정확히 50년이 지났습니다. 그 청년의 예언이 현실이 됐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한국은 준비하는 나라야. 일본이 배워야 해. 고개 숙일 줄 알아야 해. 그래요, 엄마. 이제 압니다. 저는 사진을 서랍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회의에서 이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50년 전 예언의 이야기를. 그래야 사람들이 이해할 거예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왜 고개를 숙여야 하는지. 다음 날 회의. 저는 15명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모두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제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진을 꺼냈습니다. 1975년. 제 어머니는 도쿄대 학생이었습니다. 한일 학술 교류로 서울대에 유학을 갔죠. 화면에 사진이 떴습니다. 젊은 어머니, 배경의 산, 영월. 어머니는 대학 봉사활동으로 강원도 영월에 갔습니다. 광산 마을이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곳에서 젊은 기술자를 만났습니다. 광산이 폐광된다는 소문이 돌 때였어요. 다들 낙담하고 있었는데 그 청년만 달랐습니다. 뭘 하고 있었는데요? 사토가 물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갱도 설계도, 지질 자료, 채굴 기록, 그런 것들을요. 폐광되는데요? 네. 어머니도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이 자료는 버리면 안 됩니다. 50년 후에 다시 필요할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50년. 네. 어머니는 웃었대요. 바보 같다고. 저도 쓰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전략 자원은 고갈이 아니라 때를 기다립니다. 지금은 중국이 싸지만 언젠가 상황이 바뀔 겁니다. 1975년이었어요. 그때 그 청년이 2025년을 내다봤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은 준비하는 나라야. 일본이 배워야 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언젠가 한국이 필요해질 거야. 그때 고개 숙일 줄 알아야 해. 침묵.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50년 전 그 청년의 예언이 현실이 됐어요. 한국은 준비했고 우리는 안 했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 이 상황을 만들었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이제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하야시가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보님, 그의 목소리에서 비아냥이 사라져 있었어요. 그 청년, 김영호라고 하셨죠? 네.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50년 전 일이니까요. 찾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놀랐습니다. 하야시가 저런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왜요? 만약 그분이 아직 살아계시다면 한국 방문할 때 만나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한국 방문이요? 하야시 기획조정관님, 방금 뭐라고? 하야시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봤어요. 어제까지는 차관보님 말씀이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일을 들먹이는 게 결과론이라고요. 근데 지금 이야기 들으니까 아니더군요. 50년이에요. 50년 전부터 준비한 나라예요.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닙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가와 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야마모토 차관보님. 네. 한국 방문. 공식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균열이 결정적으로 커졌어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한국 방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새로운 정보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차관보님, 도요타에서 연락 왔습니다. 사토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도요타? 네. 텅스텐 공급 관련해서 긴급 면담을 요청했어요. 무슨 내용인데요? 한국산 텅스텐 확보를 도와달라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도요타가 직접? 네. 그뿐이 아니에요. 소니, 미쓰비시, 닛산도 비슷한 요청을 했어요. 전부요? 일본 주요 기업들이 다 움직이고 있어요. 중국산 대안을 찾아야 하니까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도요타 긴급 요청서, 소니 공급망 재검토 보고서, 미쓰비시 전략자원 확보 계획, 닛산 한국 협력 타진 문서, 전부 한국을 향하고 있었어요. 이걸 회의에서 공유해야겠습니다. 그날 오후 회의. 저는 기업들의 요청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도요타, 소니, 미쓰비시, 닛산. 일본 주요 기업들이 한국산 텅스텐 확보를 요청했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기업들이 직접 그렇게 급한 겁니까? 네. 6개월이에요. 6개월 안에 대안을 못 찾으면 라인이 멈춥니다. 나카무라 박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기업들이 직접 한국에 접촉하면 안 됩니까? 정부를 거치지 않고 시도하고 있어요. 하지만 쉽지 않답니다. 왜요? 한국이 정부 대정부 협상을 원하거든요. 기업 단독으로는 장기 계약이 어렵대요. 그럼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공식적으로.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가와 국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공식 요청을 해야 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건 국장이 말을 멈췄습니다. 체면의 문제였어요.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공식으로 손을 내미는 것, 역사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다나카가 새로운 자료를 띄웠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뭔가요? 한국 상동광산 최신 현황이에요. 화면에 사진이 떴습니다. 거대한 광산 시설, 최첨단 장비들, 그리고 줄지어 선 트럭들. 시범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벌써요? 네. 예정보다 2개월 빠르대요. 2개월이나? 한국은 서두르고 있어요. 미국, 유럽 계약을 이행하려면 빨라야 하거든요.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트럭들이요. 네. 저건 미국으로 가는 첫 출하분이에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벌써 출하한다고요? 네. 미국이 얼마나 급했는지 알 수 있죠. 하야시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만 뒤처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산 텅스텐이 미국으로, 유럽으로 나가고 있어요. 우리만 손 놓고 있습니다. 더 늦으면 안 됩니다. 오가와 국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쉬고 재개합시다. 회의가 잠시 중단됐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하야시였어요. 차관보님. 네. 저 사과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뭐요? 처음에 차관보님 말씀을 비웃었잖아요. 30년 전 이야기가 뭔 상관이냐고. 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하야시의 입에서 사과가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하야시 씨, 한국은 진짜 대단한 나라더군요. 50년을 내다보고 준비하는 나라. 우리가 얕봤습니다. 한국 방문, 저도 동행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갑시다. 회의가 재개됐을 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15명 중 10명 이상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오가와 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결정하겠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한국 방문을 공식 추진합니다. 회의실에 안도의 한숨이 흘렀습니다. 야마모토 차관보님을 단장으로 실무 대표단을 구성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야시 기획조정관, 사토 분석관도 포함시키세요. 네. 국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차관보님.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어머니 사진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진 속 어머니가 웃고 있었어요. 한국에 갑니다. 고개 숙이러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말씀대로 할게요. 서울행 비행기가 뜨기 전날, 마지막 준비회의가 열렸습니다. 경제산업성 12층 대회의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15명. 하지만 분위기는 2주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네온사인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최종 점검하겠습니다. 오가와 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서울에서 한국산업통상자원부와 첫 회담이 열립니다. 야마모토 차관보님이 단장을 맡으셨고 하야시 기획조정관, 사토 분석관이 동행합니다. 네, 목표는 명확합니다. 텅스텐 공급 협정 체결. 최소 5년, 가능하면 10년 장기 계약.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국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국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긍정적이지 않다고요? 네. 사전 접촉 결과 한국 측은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왜요? 우리도 좋은 고객 아닙니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30년 전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더군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산업부 고위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메모를 꺼냈습니다. 일본은 30년 전 우리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손을 내밀었고 일본은 뿌리쳤죠.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 없이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미국, 유럽, 캐나다가 줄 서 있거든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야시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협상 테이블에는 앉겠다고 한 거죠? 네. 하지만 조건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조건이요?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밝혔어요. 내일 회담에서 말하겠다고요. 나카무라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뭘 요구하려는 걸까요? 모릅니다. 하지만 만만치 않을 거예요. 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때 사토가 새로운 자료를 띄웠습니다. 참고 자료입니다.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협정 내용이에요. 화면에 표가 떴습니다. 미국 신년 계약, 연간 1만 2천 톤, 가격 고정. 유럽 8년 계약, 연간 8천 톤, 가격 연동제. 캐나다 7년 계약, 연간 3천 톤, 공동 연구 조건.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주목할 건 캐나다예요. 캐나다요? 네. 공동 연구 조건이 붙어 있어요. 무슨 연구요? 텅스텐 정제 기술이에요. 캐나다가 기술을 제공하는 대신 물량을 확보한 거죠.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기술 교환? 그렇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광석만 파는 게 아니에요. 기술을 원하고 있어요. 하야시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우리한테도 기술을 요구하겠군요. 아마도요. 어떤 기술을? 텅스텐 고순도 정제 기술이에요. 원석을 99.99% 순도로 가공하는 건 일본이 세계 최고거든요. 나카무라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우리 기술이 최고죠. 한국은 그걸 원할 겁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기술 이전. 그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어요.
일본이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넘기는 것.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오가와 국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기술을 주고 광석을 받는다. 그게 합리적인 거래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요? 한국 없이는 방법이 없어요. 중국은 막혔고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이미 한국을 택했어요. 우리만 남았습니다. 기술이라도 줘야 테이블에 앉을 수 있어요. 회의실에 한숨 소리가 흘렀습니다. 굴욕적이네요.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굴욕적이에요.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만든 현실이에요. 30년 전, 우리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폐광에 뭔 미래가 있겠냐고 비웃었죠.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해요. 침묵.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오가와 국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야마모토 차관보님. 네. 한국이 어떤 조건을 내밀든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받아들이세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국장님, 기술 이전이든 뭐든 합리적인 선에서 받아들이세요. 일본 산업을 살려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체면보다 나라가 중요합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15명이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저는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의 도쿄가 어둠 속에 빛나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서울입니다. 어머니가 50년 전 걸었던 그 땅. 저는 이제 그곳에 고개를 숙이러 갑니다. 다음 날 아침. 하네다, 공항. 저는 게이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관보님, 괜찮으세요? 사토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긴장되시죠? 솔직히. 네. 저는 창밖의 비행기를 바라봤습니다. 서울행. 2시간이면 도착합니다. 하야시가 다가왔습니다. 차관보님. 네. 뭐든 제가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자 피로가 밀려왔어요. 2주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한국은 준비하는 나라야. 고개 숙일 줄 알아야 해. 네, 엄마. 이제 압니다. 2시간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야마모토 차관보님이시죠? 환영합니다. 젊은 통역관이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에 올라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고층 빌딩들, 깔끔한 도로, 활기찬 거리. 50년 전 어머니가 본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겠죠. 그때는 가난했지만 눈빛이 살아있던 나라. 지금은 세계가 줄 서는 나라. 1시간 후, 서울 세종대로 산업통상자원부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받았어요. 넓은 테이블, 양쪽에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 측 대표단이 이미 자리하고 있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한국 측 수석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박준혁 통상정책국장입니다. 야마모토 신지입니다. 멀리서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이 단단했어요. 눈빛도 날카로웠죠.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양측 대표단이 마주 봤어요. 일본 측 3명, 한국 측 5명.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박 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일본 측의 의향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준비한 대로 말했습니다. 한국 상동광산 텅스텐 공급 협정을 체결하고 싶습니다. 5년에서 10년 장기 계약을 희망합니다. 물량은요? 연간 5,000톤 이상을 원합니다. 박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저희 생산 능력으로는 일본에 배정할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요? 연간 2,000톤 정도입니다. 그것도 3년 후부터요. 3년이요? 네. 미국과 유럽 계약을 먼저 이행해야 하거든요. 일본은 그 다음입니다. 옆에서 하야시가 움찔했어요.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더 빨리 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박 국장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있습니다. 뭡니까? 조건이 있어요. 여기였습니다. 예상했던 순간. 말씀해 주십시오. 박 국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텅스텐 고순도 정제 기술입니다. 기술이요? 네. 일본의 99.99% 정제 기술을 이전해 주시면 물량과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들으니 무거웠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입니까? 기술 이전 완료 시 연간 물량 5,000톤으로 상향. 공급 시기도 1년 앞당깁니다. 1년이요? 네. 내년부터 공급 가능합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기술을 주면 물량을 받는다. 합리적인 거래 같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기술 이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무슨 말씀이시죠? 한국이 정제 기술을 갖게 되면 일본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박 국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솔직하시네요.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일본의 협상력은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에겐 선택지가 없잖아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박 국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야마모토 차관보님. 네. 저희도 30년 전을 기억합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때 우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공동 개발을 제안했죠. 일본은 거절했습니다. 폐광에 뭔 미래가 있겠냐고 하셨죠? 그의 눈이 차가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 없이도 우리는 됩니다. 미국, 유럽, 캐나다가 줄 서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일본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는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박 국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의외의 말을 했어요. 50년 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야마모토 차관보님 어머님 이야기요.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희도 조사를 했습니다. 협상 상대가 누군지 알아야 하니까요. 1975년 영월. 어머님이 봉사활동을 오셨다고요. 네. 그때 젊은 기술자를 만나셨다고요. 김영호라는 분을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박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아버지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요? 네. 김영호. 1975년 상동광산 지질기술자. 제 아버지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생전에 늘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일본 여학생이 봉사활동 왔었다고, 자기가 자료 정리하는 거 보고 바보 같다고 웃었다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화내지 않으셨대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박 국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가씨가 언젠가 이해할 거야. 한국은 준비하는 나라라는 걸.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50년 전 어머니와 그의 아버지, 그리고 50년 후 저와 그 운명 같았어요. 박 국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언젠가 일본이 올 거야. 그때 원수처럼 대하지 마라. 우리도 도움받았던 적이 있다.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야.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한국 측 대표들도 숙연한 표정이었어요. 박 국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에 앉은 겁니다. 아버지 유언이에요.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 국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네. 기술 이전 조건 검토해 보셨습니까? 저는 오가와 국장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받아들이세요. 체면보다 나라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말도요. 고개 숙일 줄 알아야 해.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기술 이전 조건을 수락합니다.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뭡니까?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 공동 연구 형태로 했으면 합니다. 박 국장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공동 연구요? 네. 일본 기술자들이 한국에 와서 함께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야 기술이 제대로 전달되고 양국 관계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박 국장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공동 연구로 하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단,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뭡니까? 박 국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첫 공동 연구 장소는 영월로 하죠. 영월이요? 네. 50년 전 우리 부모님이 만난 그곳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번엔 따뜻했어요. 회담이 끝났습니다. 저는 청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맑았어요. 하야시가 다가왔습니다. 차관보님, 대단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운이 좋았어요. 운이요? 50년 전 어머니가 그곳에 가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도 없었을 겁니다. 사토도 다가왔습니다. 차관보님, 박 국장님 아버지가 그분이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계실까요? 엄마,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해냈어요. 고개 숙이고 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땅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폐광에 뭔 미래가 있겠냐고 비웃었죠. 그 결과 오늘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굴욕적이었냐고요? 솔직히 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배웠어요. 준비하는 자가 이긴다는 걸. 50년을 내다보는 눈이 중요하다는 걸. 그리고 겸손해야 한다는 걸. 한국은 50년을 준비했습니다. 어려울 때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료를 보관하고 기술을 연구하고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었죠. 일본은 어땠나요? 중국이 영원히 팔아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대안을 찾지 않았어요. 아니랬습니다. 그 차이가 30년 후, 50년 후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일본도 변해야 합니다. 눈앞의 이익만 보지 말고 미래를 준비해야 해요. 한국처럼. 비행기가 일본 영공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어머니 사진을 꺼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사진 속 어머니가 웃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길을 찾았어요. 창밖으로 후지산이 보였습니다. 저녁 노을에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은 50년을 준비했습니다. 다들 바보 같다고 웃을 때 묵묵히 자료를 정리했어요. 언젠가 필요할 거라고 믿으면서. 그리고 그 믿음이 현실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지금 당장은 쓸모없어 보여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 그 준비가 여러분을 구할 겁니다. 전략 자원은 고갈이 아니라 때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노력도 마찬가지예요.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준비하는 자가 이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